셋. 안녕하세요. 또 우리 구독자분들 또 만났네요. 오늘 또. 네, 오늘 뭐 여러 편 찍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만났는데 가서 옷이 똑같아서 다음번에는 네. 뭐 준비하고 올려 말고 그렇잖아요. 갈아입고 갈까요? 아 그러니까 아니, 네. 다음번에는 네. 좀 괜찮아요. 아, 네. 왜냐면 이게 또 요거 나오면 그리고 이것도 모이면 안 돼. 네. 하여튼 우리는 참나 즐거우니까 다음에는 네. 우리 오늘 소개시켜 준 거. 네. 네. 이거 말고 네. 다른 커피. 맛있는 거 주세요. 아 이게 아니라. 네. 그리고 갑자기 네. 이제 우리 원장님이 또 우리 구독자들한테 네. 또 추천할 종목. 네. 어떤 종목인가요? 한번. 오늘 추천할 종목은 삼성전자. 다시. 네, 다시 오늘 추천할 종목은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네네네. 우리가 애증의 이제- 종목. 근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네. 대표 기업이고 네. 떠나서 예전에 그 원장님 얘기했을 때 배당금 얘기하면서 저는 네. 4만 원대에 들어갔어요. 삼성전자 오를 배당금. 네. 그래서 저는 많이는 안 잤지만 그래도 뭐 4만 원한테 들어갔고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이고 계속 갖고 갈 거예요. 삼성전자가 망하더라도 갖고 갈 거예요 저는. 네. 왜냐면은 화를 내고 4만 원대 그러세요.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저 삼성전자 5에 대해서 삼성전자 5로 들어가니까. 네네네. 근데 원장님 추천하는 이유가 있겠죠 삼성전자? 네네네. 한번 시원하게 또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일반 이제 투자자들은 주식을 잘 모르니까 가능하면 안전한 주식을 사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가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 우리나라 1등 기업이고 반도체인 장기 트렌드에 성장하는 이제 회사이고 그리고 또 3개월에 한 번 이제 배당 주는 주식이 많이 없는데 3개월에 한 번 이제 배당을 주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메리트가 있어서 샀는데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20% 정도 이제 빠졌죠. 근데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또 반반이고 어떤 사람은 더 간다, 어떤 사람은 더 떨어진다. 근데 주식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이제 어떤 회사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를 얘기를 해드려서 조금이라도 그 도움을 이제 드리고자 삼성전자를 이제 추천을 했는데 삼성전자 비즈니스 모델이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라 그래서 경기 사이클을 많이 타는 반도체를 이제 만들었는데 향후에는 경기를 좀 덜 타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이제 투탑인데 그 대만의 TSMC라는 이제 회사가 점유율이 많이 높고 삼성전자가 이제 점유율이 이제 2위인데 격차는 사실 많이 벌어져요. 근데 이런 내피셜이 있거든요. 중국이 대만 쪽을 흡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TSMC보다는 삼성전자 쪽에 좀 더 수주를 줄 가능성이 높아요. 미래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아니 그 원장님 말 끊는 게 아니라. 예 말씀하십시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처음에 미국의 기술이 좀 더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제 외국의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 몰랐던 거죠.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 몰랐는데 이제는 오히려 우리 밥그릇을 뺏길 정도로 너무 성장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되게 궁금하거나 좀 그런 부분이 이런 거예요. 다른 반도체 ETF에는 다른 반도체 종목 다 들어가는데 삼성전자만 다 빼놓은 거예요. 어디에요? 우리나라. 반도체 미국 반도체 ETF에 삼성전자가 없어요. 네,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은 메모리 1등 회사인데 거기 안 들어간다는 아니 게. 메모리 반도체 부동 1등 아닌가요? 그럼요. 그런데 들어가 있지 않는다는 게 저는 이제 좀 이해가 안 가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좀 견제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미국에서 네, 너무 잘 나가니까. 그렇죠. 이제는 이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이게 선두에서 끌고 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TS 이제 뭐 그 중국 미국의 인텔 같은 데도 이제 오히려 이제 점유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생산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조금 견제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향후에는 이제 미세화 공정으로 이제 계속 가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삼성전자가 그 많은 회사들과 그 토너먼트에서 이제 승리를 해서 살아남은 회사예요. 일단은 쉽게 망할 회사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원장님 얘기하시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 지금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부동의 1위라는데 네. 1인데 네. 그 메모리 TSMC는 메모리 반도체는 안 만드나요? 네, 그냥 파운드리라고 해서 비메모리? 그러니까 개발은 미국 회사들이 하고 그 설계도를 주면 건설로 따지면은 그 미국 회사들은 설계 회사고 TSMC는 이제 그거를 이제 건물을 짓는 생산만 설계해주면 하는. 만들어주는 회사라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비메모리 쪽에서는 TSMC가 1등인데 네.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삼성전자가 1등 하려면 모든 회사하고 이렇게 말하는 치킨 게임에서 이겨서 부동의 1위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 메모리 반도체가 네. 반도체 시장 중에서 뭐 한 30%에서 40%밖에 안 된다고 해도 네. 그 회사에서 독보적인 회사라는 소리잖아요. 독보적인 이제 회사고 그리고 그 유보금이 100조 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다른 회사들을 M&A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100조라는 현금을 통해서 재투자도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 성공 DNA가 있는 회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삼성전자의 세밀한 부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새로운 뉴스들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이제 듣고 추적해가고 있는데 그 점점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은 이미지 센서라는 게 있는데 이게 화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 이미지 센서 화소 1위는 그 소니가 1등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아주 이렇게 계속 뒤따라서 추격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 부분이 또 비메모리 반도체고 자율주행을 했을 때 핵심이고 또 핸드폰에서도 핵심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갈수록 카메라 화질과 기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네네네. 그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그 2등인데 그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소니를 역전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삼성전자 화이팅. 네. 그리고 이제 미세하지만 그 이번에 TSMC랑도 비메모리를 한 1.5% 정도 이제 추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격차를 많이 점유율을 줄였구나. 1.5% 정도 끌어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비메모리 쪽이 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은 어차피 네. 좀 그 공급과 수요의 사이클이 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좀 안정적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TSMC하고 격차가 조금 줄였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장님 말 들어보니까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만 나왔고 1년 동안 주가가 안 좋았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 지금은 조금 제 생각했을 때 고점이 92,000원인데 지금 76,000원까지 떨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기존에 들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잖아요.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의 가격의 차이가 좁혀졌을 때는 삼성전자를 사라고 하더라고요. 우선주를 사지 말고. 왜요? 그 본주는 의결권이 있지만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그럼 이제 본주가 더 뛰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비싸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저렴할 때는 격차가 많이 날 때는 가격 차이가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고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났을 때는 삼성전자를 사라. 그렇죠. 근데 가격 격차가 지금 많이 좁혀진 상태예요. 9만 원에서 지금 7만 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아 그러면 거의 지금 25%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삼성 아 근데 이렇게 큰 격이 25% 떨어지면은 음. 미래 성장성을 빼놓더라도 지금은 사기 딱 좋은데요, 굉장히. 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좋을 때는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 있는데 오히려 멀리 보면 지금이 기회인 거죠. 근데 제발 몰빵은 아니고 제 생각에 이 정도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투자 원금 100%에서 10% 정도는 지금 분할 매수하는 첫 번째 타이밍은 왔다. 아 그러니까는 음. 올 초 들어서 네.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 횡보하고 빠졌는데 네. 그리고 전문가들도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서 많이 안 좋게 얘기했잖아요. 안 좋게 근데 얘기했죠. 했는데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부동의 1위지만 그게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경기를 탄다는 거잖아요. 근데 빠질 만큼 빠졌고 음. 이제는 오를 일밖에 없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주가에 지금 선반영을 해서 떨어진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악재가 벌써 반영. 네,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 가격에. 그래서 더 떨어지더라도 3개월에 한 번씩 배당을 주고 이제 9월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11월에 또 배당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살려면 9월 말 전까지 사야지 11월에 이제 배당이 나온다는 거고, 그리고 길게 봤을 때 내 투자 원금 100% 중에서 10% 정도는 분할 매수 첫 번째 타이밍은 왔다. 아, 삼성전자가 이제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는 빠져서 지금 이제 살 시기가 됐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소니가 47.9%였는데 삼성전자가 19.6%였는데 삼성전자가 점점 점유율을 높여가고 2030년도에는 점유율이 역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는 지금 막 온갖 막 안 좋은 거를 해서 주가도 선반에서 떨어졌지만 삼성전자는 이 상황에서도 TSMC나 소니하고도 격차가 계속 줄어가고 있네요. 네. 고군분투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일본 회사들이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미국 입장이 오히려 일본 회사가 너무 독점화될까봐 우리나라 기업을 도와줬다면 지금은 좀 반대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너무 잘 나가니까 오히려 우리를 좀 죽이고 미국의 자회사들을 조금 끌어올려주고 그리고 중국에 약간 영향력 있는 대만의 TSMC 비중을 좀 낮추려고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거 참 공감 있는 게 뭐냐면 네. 어차피 중국하고 대만은 붙어있기 때문에 네. 중국이 훨씬 낫다 대만을 노리고 있잖아요. TSMC가 뭐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부동이 1위여도 네. 미국 시장에서 좀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 전쟁이 난다면 아니 뭐 그런 거 떠나서도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조금 키우면 좀 안전적인 좀 괜찮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새로 이제 제가 삼성전자 이렇게 종목도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10년 주가 그래프를 봤을 때 10년에 5배 가까이 이제 올랐고, 예. 그리고 반도체는 계속 성장하는 그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이고, 그리고 3개월에 한 번 배당을 주고, 그리고 단기 악재 일부분은 현 주가에 반영이 되어 다 있고, 반영이 됐고. 네. 그리고 그 메모리 반도체도 점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 메모리 반도체에 인공지능 칩이랑 연계해서 설계를 많이 하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제일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열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바다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열을 식힌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더 저전력과 열이 덜 나는 거를 이제 개발하는데 삼성전자가 잘 하고 있다. 아 삼성전자. 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하나인 이미지 센서 시장도 2030년도면 소니를 제치고 1등을 할 확률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그 이미지 센서가 화소가 좋아지고 성능이 좋아질수록 그 핸드폰의 경쟁력도 올라간다. 그렇죠. 네, 그리고 자율주행 할 때도 카메라와 인공지능 센서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 비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상당히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장님이 저한테 예전에 4만 얼마 때 삼성전자 추천했듯이 지금이 그 두 번째 그 두 번째 시기란 거죠. 그래서 4만 얼마 때 추천했을 때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반신반의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차피 지금 그 두 번째 타임이 맞다는 거죠. 네. 저는 뭐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그러면 그리고 저는 개인 투자자니까 제가 그 종목을 깊이 있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일단 제가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거기 포트에 채우는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고 제 노후를 결정할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들한테 삼성전자를 소개시켜 드릴 때 저는 삼성전자와 관련되는 유튜브 동영상들을 가능하면 다 봐요. 네.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제가 한 30개 정도를 본다면 그 30개 중에서 과반 이상이 우호적일 때 가능하다면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구나.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봤을 때 전반적인 그런 이렇게 의견들이 조금 그 악재가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전 재산에 몰빵하는 형태로 들어갔을 때는 위험할 수 있지만 기존에 삼성전자 투자를 안 했던 분들이라면 한 10% 정도 이제 그 선발대로 들어가기에는 지금 시점이 그렇게 무리한 시기 타이밍은 아니다. 삼성전자를 살라고 했었을 때 8만 원대 사냐, 9만 원대 사냐, 10만 원대 사냐 이게 있는데 지금 들어가기 딱 좋은 타이밍이다. 네. 누구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은 회사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얼마에 사요 물어봤을 때 네. 답을 못 하잖아요. 네. 우리는 지금 사라는 겁니다. 네. 딱 좋다. 지금 샀을 때 딱 좋다는 거예요. 네. 약간의 호재가 있을 때보다 악재가 있을 때
주가가 약간 빠져 있을 때 그렇죠. 네, 대신 너무 욕심내서 100%가 아니라 한 10% 정도 1차 선발대를 보내자. 그렇죠. 네, 지금- 그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래. 9월까지 사면 11월에 배당도 나온다. 근데 원장님 얘기하신 네, 부분에서 음. 뭐냐면 원장님이 전문가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네. 좀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애널리스트 전문가고 많은 정보를 얻지만 정말 강하게 추천을 못해요. 어떤 종목에 대해서. 네, 그렇죠. 그거보다 원장님도 날 수도 있습니다. 되게 강하게 추천하는 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신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더 절실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약간의 공익성이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너무 강력하게 추천을 했다가 잘 안 됐을 때 본인의 이미지 실추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공인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여러 이야기들을 하기는 좀 더 좋지 않나. 그것도 그러는데 애널리스트 통해나 뭐 이렇게 채널 통해서 보면 정보는 많은데 그 정보를 통해서 정말 내가 공부하고 정말 많이 알고 막 할 것 같지만 정말 투자하려면 삼성전자 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애널리스트 그건 뭐 아. 아니지만 그냥 저는 저한테 전문가고 그거는 정말 좋은 주식 쌀 때 찝어주는 사람이 더 좋지. 네. 좋은 회사 뭐 저라도 지금 가면 애플 좋고요. 구글 좋고요. 이거 언제 그렇지, 타이밍이 그게 중요하지. 좋은 회사죠. 그러면 S&P 500에는 1등부터 500까지 해서 다 좋아요. 맞잖아요. 오늘 엔비디아 네. 3년 전에 2년 전인가 얘기했잖아요. 네. 5배 올랐더라고요. 그런 게 정말 무슨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저한테는 뭐 네. 에너지 제가 이렇게 이제 10년 정도 주식 투자하면서 느낀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절대적인 타이밍만 노리다가는 놓치기가 십상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이제 내가 사고 싶다 하면은 한 10% 정도 선발대 보내고 또 이게 흘러가는 그 방향을 보면서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은 조금 템포를 늦춰서 사면 되고 약간 더 오르면은 이제 또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충분히 지금의 한 10% 들어가기는 이제 적합한 시기고 그리고 저도 이제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추천을 했을 때 이제 잘 올라가는 그런 애널리스트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제 신뢰가 좀 덜 가는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저도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게 좀 가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했을 때는 확률적으로 좀 더 높고 이분이 이제 추천했을 때는 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꾸준하게 보고 신뢰가 가는 애널리스트들이나 아니면 뭐 전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알게 되다 보니까 그치 그거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결과도 좀 좋고 그래서 저 또한 뭐 계속 공부는 계속 하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뉴스를 매일매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5% 이상 오른 종목들을 확인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또 악재 뉴스가 나온다면은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영상을 찍어서 또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또 사실은 네네. 악재가 아예 다는 거.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여러 또 이유가 있는데 이번에 폴더볼폰은 뭐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폴더볼폰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네. 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폴드볼 폰의 매출 비중이 1%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폴드볼 폰만 봤을 때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세경 하이테크나 KH바텍 우리가 소개시켜주는 파인테크닉스가 더 수혜를 많이 받죠. 네. 그런데 일단 더 이제 멀리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일단 그래도 미래 트렌드에 잘 맞춰가고 거기에 성과가 나왔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인 이미지 센서에도 어느 정도 성장성이 이제 확인이 됐다. 그래서 조금의 그런 안도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TSMC가 투자를 하는 만큼 삼성전자도 이제 투자를 하는데 갈수록 미세화 공정을 하는데 3나노에서 결판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3나노가 갔을 때 삼성전자가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력이 있는 회사다 삼성전자는. 당연히 있죠. 그리고 네.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끊는 게 아니라 네. 폴더블 폰의 수익이 1%밖에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폴더블 폰이 정말 반응이 지금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갖고 사람들이 많이 살면 네. 삼성전자 핸드폰을 다 하나 갖고 있으면 이 자체만으로도 브랜드를 인식시키기 때문에 네. 또 다음 제품도 쉽게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브랜드의 이미지가 그 1%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어떤 분들은 삼성전자가 그 폴더블 팔아서 얼마 버냐, 네. 뭐 그러니까 주가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하지만 네, 많이 팔려서 내가 갖고 있고 다른 사람도 갖고 있으면 그 이미지는 그 이미지, 요즘 이미지 시대가 그렇죠. 브랜드 시대잖아요. 근데 그거 사람들이 약간 간과하고 있는 게 이런 게 있죠. 사람들이 애플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혁신은 애플이 시작을 했다면은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먼저 나왔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팔로우 전략이라고 해서 1등을 빠르게 추격해서 역전하는 식으로 갔는데 이번 폴더블 폰만큼은 애플보다 삼성전자가 먼저 치고 나갔다는 거는 삼성전자가 퍼스트가 되는 부분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아우 좋은 얘기신데. 네네. 그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거를 위해서 폴더폰이 정말 데이트를 치면 네. 브랜드 가치가 네. 뭐 1%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브랜드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조금 우리가 조금 그 바라는 부분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현대 오토에버를 예전에 이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현대 현대가 네. 뭐 11만 9천 원대 얘기하셨는데 그때는 좀 고점이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 현대 오토에버가 이제 향후에 자율주행, 현대차에서 자율주행을 관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테슬라에만 치중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삼성전자도 근데 제가 이 현대 오토에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현대 오토에버도 제가 그 종목을 장기 투자를 하게 된 이유가 현대 오토에버를 이끌어가는 사장님께서 현대 오토에버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현대 오토에버도 이러한 미래 트렌드를 준비해 나가고 테슬라 못지않게 준비를 많이 합니다 하고 그 거의 20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2편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사들이 그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 자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많이 이렇게 이해를 시키려고 해요, 투자자들한테. 그래서 삼성전자도 자체 채널을 만들어서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지만 뭐 좀 이런 준비를 해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소통의 채널을 좀 많이 만들어주면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믿고 그렇죠. 투자도 많이 해줘서 이런 거죠.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사서 삼성전자에서 TSMC보다 파운드리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우리도 밀어주고 또 성과가 나오면은 같이 또 나누는 그런 이제 우리가 2002년도에 정말 월드컵 때만큼 단결이 될 때가 없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4강 갔을 때 우리 정말 완전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우리가 막 코로나로 힘들고 여러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앞으로 시대는 다 이렇게 자율주행이 되고 인공지능이 되면 사람이 일자리가 없는데 다 근로소득원을 장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목 놓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회사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소통의 채널을 그 각 회사들이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도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뭐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고 싶어도 뭐 내용을 잘 모르니까 투자를 했을 때 불안감이 너무 좀 큰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좀 더 소통을 삼성전자가 소통을 네. 이제 큰 기업들이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2002년 그 월드컵 때처럼 우리가 같이 부자가 되고 같이 으쌰으쌰 돼서 사상을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런 환호의 도가니로 가야 되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게 있잖아요. 너무 공무원 쪽으로 가고 안정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역동성이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많이 안타까워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뭐 으쌰으쌰 해야 돼요. 으쌰으쌰 해도 저도 우리 네. 애들이 공무원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해요. 이거 네. 말을 끊는 게 아니라 맞아 역동성 있고 화이팅하면 좋은데 사장님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삼성전자가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성전자 주식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올라서 국민들을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많이 네. 오르면 네. 진짜 삼성전자 주식 많이 오르면 사강태처럼 사람들이 네. 삼성전자 이렇게 아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우선 주가가 좀 많이 그 주가가 완전히 막 폭발을 해주고 그리고 또 좋은 일도 좀 많이 해주고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기업들이 해주고 그리고 이제 농담으로 얘기한 거지만 이제 뭐냐면 이런 거죠.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많이 선호를 한다는 자체가 뭐겠어요. 그거는 그만큼 그쪽이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재들이 안전한 쪽으로 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벤처 기업이 열풍이 일어나고 그 기업이 10배가 올라가고 그 회사의 직원들이 엄청난 돈을 많이 번다고 하면 인재들이 그쪽으로 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환경과 기틀을 우리 기존의 선배들이 만들어줘야 그렇죠. 후배들이 믿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 뭐 공무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역동성이 있는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벤처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또 성공 모델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대기업들이 또 많이 도와주고 그렇죠. 우리도 이제 투자를 많이 해주고 그런 취지인 거죠. 다 일단 좋은 거죠. 그건. 우리나라 국민들이 네.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또 시원하게 한번 올라가서 네. 다 같이 그냥 통닭 먹으면서 삼성전자 아,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배당도 받고 우리 노후가 좀 안전했으면 좋겠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잘 되면은 다른 또 벤처 기업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또 투자도 많이 해주고 그 기업들도 많이 성장을 해서 우리 젊은 인재들이 그쪽으로 좀 많이 가고 왜 공무원들 빨리 벤처로 가야지라는 게 사회적인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강압적인 게 아니라 그렇죠. 청년들의 일자리들도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예. 저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님인가 네. 회장님인가 회장님이죠. 회장님 이재용 회장님 보면 네. 보면 웃음이 나오더라고. 괜히 좋더라고요. 네.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와.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편집해 주세요. 네. 이거는 또 네, 싫어. 네. 우리 구독자분들 네. 중에서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네. 근데 그냥 좀 그냥 보고 있으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삼성전자만큼이나 우리나라에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최근에 뭐 네이버 카카오 잘 가잖아요. 되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아요. 본보기가 되는 그렇죠. 흑수저도 성공할 수 있다. 뭐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요번에 뭐 삼성전자 폴더폰으로 또 브랜드 이미지 딱 한번 올라가고 네. 주가도 많이 떨어졌는데 한번 올려주면 네. 또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또 사는 것도 까먹고 있었는데 원장님께서 한번 찍어주신 것 같아서 그렇죠. 끝나고 행복 한번 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많이 찍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트는 가요? 센트는 가면은 완전히 막장까지 갈 건데 있는 얘기가 없는 게